그간 꼭꼭 숨어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강사 채용 그 구직의 문이 활짝 열렸다. 대학 간판보다 실력과 열정을 보고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소신인데 오랜 현장 강의 경력을 지닌 선생님들이 그 현장 어떤 자신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오히려 학력을 중요시 해버리니까 그 소비자들이 지금 오히려 더 학력들을 또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졸업 증명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원본들을 그 해당 지원자가 직접 요청해서 저희 쪽에 발송해서 어떤 그 사이에 어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원 강사의 길. 누구든 선택할 수 있어도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는 법. 여기 실력 하나로 정상에 오른 이가 있다. 서울대 연고대. 대부분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이제 강의를 하던 그런 시절인데 제가 지방대학 출신으로 아마 최초로 제가 아마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저를 면접했던 그 면접 담당관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탈락을 했을 때에는 그 이유는 대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려오면서 그래? 나 명문대학 아니야? 그렇다고 나를 무시해? 너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비명문대학 출신들은요 생존 경쟁을 하기가 명문대 출신보다 좀 어려워요. 시시각각 변하는 입시 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이룬 그의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런지. 부지런한 일벌만이 달콤한 꿀맛을 만끽할 수 있듯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그 성공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겠는가. 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책도 뭐 책을 몇 권 냈습니다만 책도 써야 이만기가 살아있다는 걸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뭐 책을 내가 못 쓸 거면 뭐 아이디어라도 제공을 해서 뭐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강의를 한다든가 하여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학벌이 위조가 됐든 안 됐든 학원 강사들은 끊임없이 살아남는다.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야 한다. 것이 있습니다. 자고로 공부는 쉽고 즐겁고 흥미로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통쾌하고 화끈한 강의 실력에 초롱초롱 눈빛의 아이들은 그저 신났다. 아, 얘네들 이망교수 한번 보고 싶대요. 선생님 그 인하대 나오셔도요 서울대 나온 분보다 더 실력 좋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20년 내공의 명강의 실력, 합격에 목마른 학생들에게 그만의 필살기가 펼쳐진다. 하루 24시간 열과 성의를 다하고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진정 프로다. 학원 강사는 교육이라는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이라는 물건을 팔 때는 거기에 합당한 상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될 때에는 일단 가르치는 자가 어떤 내용서부터 학력 같은 걸 위조하게 되면 그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없이 드러나는 학력 위주의 실상. 실력보다 허울을 중시하는 모두의 시선이 가짜 학력을 부추긴 건 아닐까. 실력 없는 간판, 노력 없는 욕심,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실력이나 사람의 됨됨이보다 학벌을 우선시하는 사회. 학력 위조를 부추기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선다는 한 식당의 고등어 조림은 6,000원. 가을 보양식이라는 전복도 5,000원짜리 된장찌개에서 20만 원대 코스 요리까지. 재료는 같아도 그 값은 천지차인데요. 같은 재료의 동상이 맛. 그 맛있는 대결 속으로 VJ 카메라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숙명적인 라이벌은 없다. 똑같은 재료, 다른 운명. 와 삼겹살의 혁명입니다. 혁명. 가격 대비 만족 100%입니다. 서로 마음 맞는 질짝 찾아가니 맛도 가지가지 몸값은 천지 차이. 하늘 아래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동상 이 맛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이름 두 자만 들어도 탐나고 어딜 가도 융숭한 대접 받는다는 식재료 찾아간 곳은 땅끝 완도. 없어서 못 먹고 줘도 아까워서 못 먹는 게 바로 전복. 적어도 짠물 맛 4년은 봐야 출가 자격 갖춘다는데. 저게 한계.
우리도 이거 아까워서 못 먹고 그냥 다 서울 사람들만 준 거 먹지. 미련도 욕심도 없다. 아낌없이 줄ян다. 애지중지 키운 전복 여기저기서 러브콜 쏟아지니 한 번 깨물어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서울의 한 식당으로 직행. 오늘 오는 게 보통 한 300kg는 가져옵니다. 몇천 마리 되겠죠. 타향살이 서럽다지만 전복은 예외다. 너무 싱싱하고 좋은 거 들어왔잖아요. 살이 올라서 묵을 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덧도만이 올라오면 전복이. 물오른 전복 맛 좀 보겠다고 찾아온 손님들. 된장찌개 안에 통째로 들어간 전복에 한 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란다는데. 담백하면서요. 된장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거요? 한 그릇에요? 5,000원이요. 전복 팔자 한번 기구하다. 콧대 높은 전복 하루아침에 5,000원 된장찌개로 태어난 속사정이 궁금하다. 우리가 담회로 가져오고 마진을 적게 보면 싸게 들 수가 있죠. 마진을 많이 보면 안 되고 정말 저렴한 가격을 많이 파니까. 마진 남아요? 그렇죠. 남으니까 장사를 하죠. 갖은 해물과 뚝배기 속 합방이 이루어지니 보기만 해도 입에선 군침이 절로 돌고 눈으로는 국물까지 삼키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밥 속에 쏙쏙 박혀있는 것이 뭔고 했더니 전복밥? 영양가도 있고 밥 먹는 바다 향도 나고요. 전복집이니까. 아무리 인심도 좋지만 그러다 문 닫겠네. 우와, 진짜 커. 우와, 한 마리. 봐봐요, 2마리. 뚝배기 안에 전복 한 상 보기 좋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잠시. 사정없이 입술 공격 들어간다. 일반 식당에서는 전복 넣어주는데 없잖아요. 이 가격에. 이렇게 전복을 이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밥 근데 처음 먹어봐요, 저. 하루에도 수십 번 입맛이 변한다는 임산부도 쫄깃쫄깃 입에 착 감기는 전복 앞에선 일편단심. 너무 맛있어요. 애기는 어떻대요? 애기요? 애기가 너무 좋대요. 비싼 전복 먹어서 너무 좋대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원샷 하자마자 터지는 한마디. 속이 확 불리네. 이게 참 뜨거운 국물이지만은 굉장히 속이 시원하니 들어가니까 좋네요. 이제 좀 술을 좀 많이 과하게 먹었는데 굉장히 좋네. 속이 다 풀리네. 이렇게 귀한 음식을 싼 맛에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비싼 음식 안 부러워요. 전복으로 태어나서 어디 갈 길이 된장찌개 한 길뿐이랴. 타고난 품격대로 1급 주방장 손에 맡겨지니 동급 최강식 재료 송이와 만나 간장 불길 속에서 온몸 불사르는데 둘의 만남은 적 봐도 환상궁합. 전복이 오래 삶으면 질겨지니까 그 전복 맛이 다 나가니까요. 순식간에 하시죠. 예. 번갯불에 전복 볶듯 하더니 순식간에 고급 전복 요리로 환생했다. 모양새는 별나지 않아도 주방에서 산전수전 불쇼까지 다 견뎌낸 전복이야말로 오늘의 주인공 자격 충분한데 젓가락이 닿기도 전에 느낌 팍팍 전해지고 목구멍에 전복 넘어가기도 전에 입속에서 살살 녹는다. 전복이랑 마늘 향이랑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전국 팔도 날고 긴다는 전복 요리 다 먹어봤다는 미식가들. 오늘 주머니 가벼워져도 찾아온 보람 제대로다. 투자한 만큼 원기 회복을 딱 해서 하면은 뭐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가을 까다로운 직장인들 입맛 단단히 사로잡은 주인공이 있다는데 그 1등 공신 누군가 했더니 제철 물 만난 고등어. 네, 민양념. 민양념을 해야 저기 고등어가 부드러워지고 간도 배고. 듬성듬성 썰어놓은 무 아낌없이 넣어주고 뚝배기 속에 고등어까지? 그 행색 보아하니 영락없는 고등어 조림 궁합? 허나 아무리 환상 커플이라 해도 양념이 골고루 배야 제맛이 나는 법. 팔팔 끓을 때쯤 다시 한번 넣어준다. 양념 넣으면서 양념이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농도, 색깔 요걸로 이제 간을 맞추는 거예요. 고등어 조림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계란말이와 10가지가 넘는 반찬은 덤이란다. 고등어 조림 3인이요. 이모 여기 고등어 조림 주세요. 너도 나도 고등어 조림 콜콜콜. 뚝배기 내려놓자마자 들락날락 젓가락 바빠지는데